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오늘만큼은 벚꽃 선녀이고 싶은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오늘만큼은 무지개 도사인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자와 량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또 죽지도 않고 돌아왔죠? 아주 활발하고 좋네요. 아, 그렇죠. 지난주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오늘 네. 방송을 굉장히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운 포맷을 한번 했죠? 고민 타파 별 그렇습니다. 도움이 안 되어드립니다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반응이 엄청 났나요? 정말로? 지금 저도 모르게 무조건 대답을 하긴 했는데.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렇게 약간 그냥 웃자는 식의 방송을 즐겁게 했었는데, 오늘 얘기해볼 주제도 그렇게 비슷하죠? 무거운 건 아니에요. 방송이 우리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그렇게까지 무거운 방송은 아닐 거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큐!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재미로 보는 성격 파악법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량이님? 그거는 감자도사님께서 하기에 달렸죠. 저한테 미루시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정말요? 정말 오늘 방송에 큰 짐을 저한테 주는 거군요. 그럼요. 오늘 무지개 도사를 맡고 계신 거는 감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7빛깔 무지개 도사 중에 노란색을 맡고 있는 감자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감자도사님을 모시고 네. 또 요 성격 파악법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딥하게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종류도 너무 많고 딥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밤새 토론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딥하게 대화 안 하고 그냥 우리 감자도사님 모시고 가볍게 털고 우리는 퇴근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가볍게 보는 감자와 량의 주관적인 얘기일 뿐이라는 점 공지드리면서 오늘 방송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가볍게 재미로 감자도사님이 사기치는 거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저희 방송을 듣고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혹은 판단을 내리셨다가 안 좋은 상황이 오셨어도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자랑 양이가 또 떠드는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하시죠. 나이를 먹으면 좀 대충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그거 외에 여러 가지에서 상대의 성격이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잘 모를 때 오류가 나는 위험수도 좀 많긴 하지만 각자 나름 삶에서 본인들이 쌓아온 성격 파악 방법의 통계치 같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맞는 부분도 많고요. 맞아요. 그죠? 네. 제가 사실 조심스러워서 몸살이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방송이니까 또 살짝 말을 조심하느라고. 방송이긴 한데 량이님 그동안의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합니다. 조만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요. 네.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이 보면 약간 첫인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쉽게 오는 부분이죠. 가장 쉽게 오는 그런 몇 가지들이 그냥 있잖아요. 보자마자, 그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관상, 관상에 눈빛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생김새, 눈빛,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제일 열광하는 혈액형. 혈액형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투와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그 사람의 전공이나 직업군.
그리고 그렇죠. 패션 스타일, 헤어 스타일, 외형적으로 이제 꾸미고 다니는 네. 걸 봐도 대충 성격을 알 수 있죠. 뭐 그리고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사기스럽게 가자면 네. 띠, 생일 계절,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예, 그런 걸로도 성격 파악이 가능하죠. 요 중에 제가 네. 일단 하나를 뽑아서 감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그 상대가 뭐 소개팅을 한 거든 비즈니스 네. 파트너든 하여간 처음 만난 상대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의 성격을 내가 초반에 어쨌든 파악을 하고 싶을 때 관상을 본다고 쳐요. 눈빛이나 관상을 봤을 때 그런 걸로 왜 관상이나 눈빛으로 성격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 이성과 동성이 주는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네. 어쨌든 이성은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안 보이던 부분들까지 다 잘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동성이 내 눈앞에 있고 만나야 된다.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성을 만약에 내가 만났는데 네. 그분의 성격 파악을 하고 싶다. 네. 그것도 관상으로 하고 싶다. 일단 딱 만났죠. 네. 사실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여러분 눈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로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눈의 모양을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눈의 네. 모양이나 이 눈꺼풀의 모양을 이렇게 잘 보시면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 있죠. 네. 대체적으로 순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 웃긴다. 쌍꺼풀이 없다고 순하고 쌍꺼풀이 있으면 그러면 안 순합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쌍꺼풀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기는데요? 화가 많아야 생겨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일단 약간 첫 인상을 봤을 때 네. 그 약간 눈이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눈꺼풀이 처지신 분들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온순하신 편이에요. 그건 약간, 좀 공감돼요. 네, 눈꺼풀이 처지신 분들이 온순하고 네. 그다음에 그 가장 눈꺼풀이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있어요. 네. 그냥 완전 찍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네. 살짝만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의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내 앞에 있는 이성의 눈꺼풀이 조금 올라가 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분위기는 저절로 아주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대중적으로 굳이 우리가 언급을 안 해도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미 대부분 느끼시고 많이 있죠.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꺼풀을 얘기했는데 안에는 눈동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 눈동자가 눈의 크기에서 안에 좀 작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격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눈동자가 흰자에 비해 많이 작으신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조금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고집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처음에 내가 만났다. 네. 만났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네. 이럴 경우에는 뭐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분위기를 잘 맞추시면 됩니다. 관상에 왜 뭐 눈, 코, 귀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걸 네.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눈 말고 또 중점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게 뭔가요? 입이거든요. 입이요. 입 굉장히 성격 많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눈꼬리 얘기했지만 사실 입꼬리도 네.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네. 웃을 때 그 입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시원하게 웃으시는 분들 있어요. 네. 입을 아예 벌리고 잇몸까지 다 보이면서 네. 시원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호방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맞아요. 성격도 좋고 웃음소리도 시원하게 나오시고 그냥 자기 표현을 그냥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 네. 그렇지만 웃을 때 약간 이런 거죠. 이런 웃음이요. 약간 이런 거요. 뭔지 알겠다. 그러면서 잇몸도 안 보이고 잘 이빨도 안 보여요. 잘. 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반대로 그 감정의 표현이 약간 솔직하지 못하신 분들일 수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입을 딱 봤을 때 그냥 다물고 있는 평소의 일반적인 표정을 봤을 때 입이 그냥 늘 그 입꼬리가 어떻게 생기고를 다 떠나서 네. 늘 그냥 딱 봤을 때 뭐 별로 신경 쓰이는 게 없게 편안하게 입이 늘 있으신 분이 있고 입을 항상 보면 약간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약간 벌리고 있고 또 이렇게
오므리고 계시면서 완전 입에 힘을 늘 꽉 주고 네, 계시는 분들이 입이 있죠. 긴장하고 계시는 예, 예, 분들이 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다 뽀뽀 키스 다 해보셨으니까요. 입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그게 긴장이 돼 있다라는 건 그 순간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라는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근데 네.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어떤 지금 닥친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런 입 모양의 표정을 가지신 분들은 네, 그렇죠.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성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긴장되는 상태가 아닌데도 늘 그렇게 입을 힘을 이렇게 꽉 오므리고 주고 있고 오므린 힘이 상태고 져 있고 편안하신 분들은 뭐 무난하게 뭐 그런 거고 첫인상에서 앞에 있는 이성이 나를 만났는데 입을 오므리고 있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그거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대충 뭐 관상 눈빛 요거는 요 정도 훑고 네. 아 우리 눈빛은 안 훑지 않았나요? 눈빛 안 했나요? 저 눈빛 궁금해요. 눈빛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눈꺼풀만 했죠? 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눈빛인데. 눈빛이 사실 첫인상에서 네. 마음을 훔치고 안 훔치고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눈빛 아니겠습니까? 이성한테 네. 나의 호르몬이 딱 작동하는 그 가장- 호르몬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나의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 그렇죠. 눈빛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음. 그 타격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눈이 나의 뇌를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네. 비즈니스 할 때도 특히 상대방을 많이 파악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눈빛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눈빛이 말 그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영향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바로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도 입이지만 입은 네. 조금 디테일한 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면 그렇죠. 눈빛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눈빛이 이런 사람은 이럴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눈빛이 주는 영향이 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그러고 광범위하고 순간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네. 되게 어려워서 요거는 주변에 지금 옆에 계신 분 있죠?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청취자분들. 네. 눈을 한번 봐보시고 뭐 보시기 싫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옆에 계신 분들 친구나 뭐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눈빛을 한번 딱 보고 저 성격은 저 눈이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맞네. 그죠? 왜냐면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의 맞네. 그러니까 내 옆에 한번 쓱 보시고 아차차 저 눈은 이런 성격이네라고 아셨으면 머리에 잘 각인을 시켜놓으셨다가 밖에서 이제 다른 타인을 만났을 때 접목을 한번 시켜보시면 시원한 방법이네요.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눈빛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눈빛에서 성격을 여러 가지로 당연히 뭐 좀 성격이 유들유들한다든지 따뜻하다든지 이 극단적인 이런 케이스들은 눈빛 봤을 때 웬만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눈빛에 이렇게 아른아른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는 분이랑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의 눈빛은 정말 달라요. 량희님도 예전에 비해서 눈빛이 많이 따뜻해지셨네요. 제가요? 네, 지금은 훨씬 따뜻해지셨고요. 예전에는 거의 사포 같았어요. 죽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싫어요. 눈빛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계속 해보죠. 그리고 눈빛이 꼭 뭐 이런 성격이 아니어도 저는 눈빛에서 왜 사람이 진짜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그 눈빛으로는 못 속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눈을 보고 판단하나요? 네, 디테일한 성격을 눈빛만으로 모든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럼 문득 제 눈은 어떤가요? 세상 음흉해도 저렇게 음흉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감자님이 눈빛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의문스럽고 음흉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걸 또 네. 후회를 하게 되네요. 정말 저는 오랜 시간 보면서 그 생각을 혼자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감자님이 나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근데 가끔씩 얼굴을 보면 어쩐지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이 저 사람한테 윗보였다가 내 인생 진짜 크게 한 방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청취자분들이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풀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네. 오늘 좀 후련하실 것 같네요. 좀 좋아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눈빛으로는 뭐 그런 딱딱하고 부드러운 음. 성격도 있지만 뭐 그리고 자신감 있는 성격, 자신감 없는 성격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렇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 맑은 눈빛과 그렇죠.
동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지진나는 눈빛을 가지시는 분들 다르거든요. 일단은 대화할 때 눈빛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대화할 때 아이 컨택, 그러니까 시선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불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숨기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 앞에서 내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 지금 옆에 눈 보세요. 못 마주치죠? 숨기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꼭 무슨 뭐 상대방이 뭐 큰 걸 뭐 숨긴다라기보다 예를 들면은 뭐 바람을 피는 걸 숨기고 있다 네, 뭐 그게 이런 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을 되게 이성으로 좋아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표현을 하고 싶은 그렇죠. 뭐 용기가 없던 마음이 없던 간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다가 어떤 특정 단어가 둘 사이에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되게 흔들려요, 눈이. 뭔지 알아. 그럼 그 생각, 그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빛을 보실 때 딱 그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이건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감적으로 직접 알 느낌으로. 거예요. 그렇죠. 머리에 속지 마시고 본인이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몸에서 느낀 직감을 믿어보세요. 대신에 내가 앞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속내를 알고 싶다. 이럴 때는 궁금한 단어 몇 가지들을 만들어서 문장을 만드세요,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서 네. 그분을 눈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공 지진이 나는 지진 강도에 그렇죠. 따라서 알 수 있는 특정 건가요? 단어가 나왔을 때 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는 눈을 딱 캐치하십시오. 네. 캐치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네. 사람이 나를 굉장히 내 이마가 뭐 혹은 내 눈이 뚫어질 것처럼 나를 막 집중적으로 봐요. 특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성관계일 때 특히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아서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해갖고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좋은데 어쩐지 왜 눈빛이 부드럽진 않은데 저 사람은 나한테 어쨌든 호감을 계속 표시하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성격이 딱딱해서 저런 눈빛인데 나한테 마음이 있고 내가 너무 좋아서 저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가끔씩 그런 소름 끼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를 보면서 정말 머리에 계산기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 거다. 사람이 성격이 딱딱한데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눈빛으로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게 듣다 보면 생각나는데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하고 보는 건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건 얼굴에도 나옵니다. 그런가요? 뭐냐면 내 눈을 계속 보면서 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네. 그건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대박 소름. 근데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건 좋아서 보는 겁니다.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중에 맞네. 여러분 입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서 보는 건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가 얼굴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나 이 방법을 역으로 악용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점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죠.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 얼굴에서 벗어나서 뭐 혈액형? 뭐 이건 굳이 우리가 언급 안 해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굳이. 그리고 혈액형도 얘기하면 밤 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만리장성 쌓아야 되니까요. 이건 일단 패스하고 또 재밌는 거를 제가 하나 꼽아볼게요. 궁금하네요.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되게 네. 제가 보기엔 정확도가 꽤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외형적으로 꾸미고 다니는 게 어떤지를 보면 거의 그 사람을 다 알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네.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렇죠.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난하면서. 네. 근데 감자님이 보시기에는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이나 성격의 분들이 그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자극을 굉장히 잘 받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유행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자극을 굉장히 잘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극받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깨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자극을 잘 받는 거고, 무난하신 분들도 근데 약간 마찬가지로 이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무난하신 거를 선택하는 거, 그냥 약간 소프트하고 좀 베이직한 이런 네.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히려 더 좀 차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더 표현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해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나 공감, 나 안 들었는데 공감돼. 나 안 들었는데 알 것 같아. 여러분 그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핸드폰 케이스 어떤 여자분이 들고 계시는 케이스였는데 뒷면에 저는 핸드폰 케이스에 그런 걸 많이 붙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네. 온갖 보석이라고 하나요? 뭔지 알아. 보석 뭐 반지도 있고요. 뭐 보석도 있고요. 뭐 뒷면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아, 네. 많이 붙어 있어서 그분이 통화를 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셨는데 네. 거의 뭐 얼굴을 다 가려주더라고요. 케이스가.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옷도 되게 화려한 걸 입으셨고 네. 또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많이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머리도 역시 이쁘게 다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유행에 또 민감하시고 그냥 저런 거 아이템을 되게 즐겨서 찾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약간 정리가 좀 필요하다. 지금 너무 too much라는 얘기죠?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내가 이쁘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나랑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어울리는지 이런 분들 약간 산만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욕심도 굉장히 많을 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크죠.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쁜 거. 그러니까 눈에 띌 수 있고 내가 사람들 눈에 들어올 수 있고 좋아 보일 수 있는 건 일단 다 가지고 싶은 기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여자분들은 패션을 그렇게 욕심을 조금 부려서 네. 이것저것 다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기능성이라고 하죠. 네. 패션을 기능성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성격이. 여자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퍼센테이지가 많죠.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귀찮고 디테일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종족이 아닙니까? 남자라는 종족이. 그것도 그렇고 어쩌다 한 번 산 옷이에요. 그 옷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특별히 네. 그 어떤 특정한 패션을 추구하시는 어느 있긴 부류가 있죠. 아니면 네, 그죠. 대체적으로 대중적인 스타일들이 조금 더 실용적이고 편한 거 위주로 많이 찾으시죠. 그렇죠. 그 말이 맞고요. 얼만큼 실용적일 수 있냐면 거의 뭐 무게까지 따져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람 수에 네. 그다음에 뭐 재질 굉장히 중요하고요. 브랜드 특히나 남자분들 여자분들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면 알겠지만 가슴팍에 뭐 영문이 가득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선택하시는 분들 남자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사는 겁니다. 브랜드를 왜 살까요? 그 심리가 그 성격이 뭘까요? 브랜드를 사는 성격이 내가 오랜만에 옷을 돈을 주고 사는데 있어 보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뭔가 다들 아는 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팍에 대문짝만하게 게스 뭐 이런 거 써놓고 다니시는 건가요? 그렇죠. 물음표가 있죠. 그분은 정말 물음표입니다. 여기에 뭐 어떤 명품 브랜드의 뭐 그런 그렇죠. 로고들이 크게 박혀 있다든지. 크게 박혀 있는 로고들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쩌다 한번 하는 내가 쓰는 돈을 합리적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지만 대체적인 여자분들이 그렇게 가슴팍에다가 로고를 미친 듯이 크게 받고 다니는 남자분들을 봤을 때 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양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옷장에 있는 아디다스 등등 있죠? 나이키하고 이런 거. 아디다스, 나이키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까? 나름 그냥 스포츠 브랜드는 이건 제 기준이지만 약간 이게 나이키가 굉장히 크게 들어간 반팔티 괜찮습니까?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아디다스 3줄 이렇게 크게 들어간 거 괜찮습니까? 다 싫어요. 저는 로고가 그렇게 브랜드 로고가 너무 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남자분들 지금 있으시죠? 다음에 옷을 선택하실 때는 로고 사이즈를 우리 조금 줄여볼까요? 네, 좀 줄여볼까요? 아니면 없어도 됩니다. 네. 없어도 나중에 그 사람들 알아보시는 분들은 저 옷이 저거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패션을 봤을 때 네. 저도 굉장히 이걸로 성격 파악할 때 흥미 있어 하는 부분인데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시작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일단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옷이 굉장히 불편하고 뭐 계절에 내가 좀 더운 걸 참아야 되고 추운 걸 참아야 되고 뭐 불편해서 힘들고 뭐 배가 쫄려갖고 숨을 못 쉬겠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지향하는 이거는 본인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나는 그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편한 스타일 안에서 최대한 좋은 스타일로 보일 수 있게 다닐 거야 라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양극단에 놓고 봤을 때 막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엄청 게으른 분 없습니다. 별로.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일단 엄청 게으르면 못해요. 이거 귀찮고 피곤해서 얼마나 피곤한 작업입니까? 맞습니다. 쇼핑하는 거 피곤하지 그거 다 세팅하는 거 피곤한 작업이지. 맞아요.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지런한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확실히 자기 욕심이나 그리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더 확실한 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센스가 있던 없던을 떠나서 조금 그래도 당당하신 분들이 많은 편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만나는데 이제 안경 쓰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죠? 요새 많아졌죠. 스마트폰에 보급으로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걱정되고요. 안경을 쓰는 이유, 그분들의 성격을 그냥 간단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자면 네.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요? 하나에 뭔가를 빠졌을 때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거에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중도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어느 한 가지를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간에 끊고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분들 중에 네. 안경 쓰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네. YADONG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셔서 이게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딱 잘라서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일을 해서 눈이 많이 나빠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일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끊고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내가 한번 할 때 쉬었다가 한번 하면은 괜찮은데 그 집중도가 그 순간 확 집중되면서 거기서 내가 끊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개팅을 했거나 뭐 비즈니스적으로 누굴 만났는데 어떤 분이 안경을 쓰고 나왔다. 네. 뭐 패션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안경을 쓰고 나왔을 경우엔 어느 한 군데에 빠지시면 잘 몰입을 하시는 분이구나 네. 라는 간단한 성격을 파악하시면 돼요. 깊이. 그리고 네. 저는 지금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네. 이건 뭐 남자분들한테도 그런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자의 기준에서 저도 그래 본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이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7cm, 8cm를 넘어가는 이제 뭐 10cm, 12cm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하이힐을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생 때 몇 년간 12cm짜리 하이힐을 거의 365일 벗지 않고 다녔던 시절이 한 3, 4년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왜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금주, 금연 성공한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한 사람들이라고? 모질게 사람을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독한 사람들만이 그런 걸 성공한다고 할 정도의 독함인데 저는 여기에 하이힐을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신는 분들 말고 저도 그 당사자 중 하나였지만 그거랑 똑같이 하이힐을 신는 사람도 이거 하이힐 저도 신어보니까 특히 왜 자기가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 아니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죽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힐을 신어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발 모양 다 망가지고 다리 붓고 아프고 힘들고 이거 다 견디고 이거를 늘 장착하고 다니신다는 건 어지간히 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살포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썸녀를 지금 2달째 만나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계속 하이힐만 신고 나온다. 네. 이럴 경우에 대충 저분은 물론 나한테 이뻐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겠지만 똑같이 이뻐 보이고 싶어도 5cm에서 타협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이상을 꾸역꾸역 신는 저 같은 여자분들이 네, 있죠. 그렇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격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그러면은 또 뭐가 있나요, 그럼? 패션 말고 네. 뭐
걸음걸이 뭐 그냥 느리게 걷고 빠르게 걷고 이런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걸음걸이를 양희님께서 하니까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요? 은행 업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네. 걸음걸이만 보고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걸음걸이가 땅을 치고 빠르게 올라가는 다리가 있고요. 네. 땅에 닿자마자 다리가 떨어지는 걸음걸이가 있어요. 네. 탁탁탁탁탁탁 가볍게 치는 네, 네. 걸음걸이가 있고요. 땅을 밟고서 꾹 눌렀다가 밀어서 힘있게 가는 걸음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묵직한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어. 이 걸음걸이가 두 가지가 어떤 영향이 있냐면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마음이 평온하신 분, 안정적이신 분들이 음. 걸음걸이가 묵직합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굉장히 묵직해요. 이거는 부자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성격이죠. 네, 성격도 네. 그렇고 어쨌든 내 생활이 편하다라는 건 그냥 재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가 축적됐으면 좀 편한 거니까. 아니면 예를 꼭 들면 그런 게 아니어도 네. 본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여유로우면 네. 그게 다 걸음걸이에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공감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나셨던 분이나 새롭게 만나시는 분들 함께 이렇게 걸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걸음걸이를 걸으시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만큼 걸음걸이도 빠르고 가볍고 네네. 성격이 어쨌든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네. 어쨌든 걸음걸이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벌써 이렇게까지 언급하면 3화째 언급이 되고 있는 우리 튤립 공주님. 이렇게 매번 방송에 이렇게 출연료도 없는데 이렇게 등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튤립 공주님과 친구 방송에 언급됐던 깡다구님 두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주 언급해도 그분들이 좀 싫어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네, 말씀하시죠. 그 두 분이 딱 그래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깡다구님, 튤립 공주님과 같은 장소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10분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십니다. 그것만 들어도 깡다구님의 성격이 네. 어떤지 좀 알 수 있겠네요. 깡다구님께서는 성격이 조금 많이 급하신 편이고 또 세상 극단적으로 튤립 공주님은 많이 느리세요. 많이. 답답해서 아주 가슴을 팡팡 치게 만들 정도로 느리십니다. 이렇게 양희님의 친구분 얘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듯이 주변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말투 같은 것도 걸음걸이랑 비슷하겠죠. 막 빠르게 탁탁탁탁 내가 그래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그러고 말투하니까 생각나는데 본인이 한 말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내가 했던 얘기를 기억 못 하는 사람, 이건 뭐냐면 머릿속에 자기 할 말만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말 그대로 어떤 그냥 간단하게 좀 자기애성이 강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를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머릿속에 가득 있는데 지금 어떻게 네 얘기를 내가 들어. 내 머릿속에는 네 얘기는 들어올 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저 여기서 목소리에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감자님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들은 어떤 성격인가요? 사실 이거는 목소리랑 상관없이 그냥 네가 네 입으로 네 성격 얘기해봐 약간 이런 거네요. 아니 네. 왜냐하면 감자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네네. 굉장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요. 감자님 목소리는 뭐 신이 내린 목소리니까 어디 한번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저걸 원하는 것 같고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이라 글쎄요. 어쨌든 제 성격을 지금 그냥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저는 자기 성격 얘기하는 게 큰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가장 친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 대충 맞아요. 네. 특히나 어떤 사람? 부모님. 그러면은 제가 한번 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예, 말씀해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얘기하면 또 이게 너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서로 목소리를 그냥 평가해 주는 걸로 하죠. 아니요, 싫어요. 저만 할래요.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들어보세요 일단. 네. 감자님 목소리가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일단 목소리에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말이 느려요 이분이. 여기서 두 글자 나오지 않습니까? 한량 그 자체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듣고서
아, 감자가 참 한량이구나. 정말 편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양희님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목소리에 무게감이 있는 만큼 성격이 굉장히 맞아요. 진중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거는 맞는 것 성격 같습니다. 자체가 그리고 진중한 것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파고드실 때는 또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시고 그리고 말투가 느린 걸 보면 성격하고도 매치가 돼요.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렇게 급해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주변에 무겁지 않고 약간 고음이죠. 네. 하이톤이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한 목소리가 저기 한 3층 정도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빌라 3층 정도에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불안하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조금 어떤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약간 지금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맨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불안함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목소리가 좀 떠서 네. 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약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 제가 지금 약간 뭔가 불안한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한번 캐치를 하셔서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목소리도 살짝 네. 가볍고 뭐라 그랬지 이거를 성대가 안 붙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 이렇게 목소리가 딱 잡혀 있다기보다 붕붕 떠 계시는 그래서 제가 어쩌고 아, 예, 하네. 맞아요. 이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보면 자아가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 비판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비판을 하는 의미는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조금 아직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을 때나 아니면은 혹은 그게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정말 아직 자아가 정확하게 어떤 캐릭터가 꽉 잡히질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랬거든요. 20대 초반에 목소리 굉장히 하이톤에 붕붕 떠 있었어요. 거기다 워낙 신나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딜 가도 막 안녕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요? 네. 저 지금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너무 진중하고 중저음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마이크 고장난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목소리까지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대충 얘기를 해봤을 때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봤을 때 이런 것만 보고 까불다가 반전이 오는 재밌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섣부른 판단을 했다가 네, 심지어 되려 당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지금은 디테일하게 뭐 행동이나 말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요 정도 딱 선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감자님은 이런 거에 대해 오판이 온 거를 겪은 적이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많고요. 서글서글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왔던 사람 뭐 살면서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시는 분들을 이제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네.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구나 해서 마음도 많이 주고 네. 실제로 도움도 많이 줬던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좀 나한테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잘해줬던 거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겪었을 때 저 인상이 좋다고 해서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대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의 모든 거를 알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살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 물론 처음부터 잘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의문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나한테 처음부터 호의적이면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내가 좋아서 저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이 먹을수록 뇌가 발달을 하면서 뇌가 발달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 네. 큰 사람들이 오히려 섬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덩치가 크다고 해서 쟤는 뭐 성격이 뭐 이럴 거야. 아니면 뭐 거의 뭐 저렇게 뭐 수염 기르고 다면 집도 들어올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판을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자기를 잘 꾸미고 덩치가 크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무슨 키가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덩치가 우리가 크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큰 체구를 크죠. 가지신 분들 큰 체구를 중에 가지고 계신 분. 의외로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겁이 많고 섬세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들은 얘기인데
키가 작고 뭔가 이렇게 야물딱진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가요?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성격이 야무지고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크시고 여자분이든 남자분이 약간 딱 봤을 때도 이렇게 약간 헐렁하게 키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성격도 키는 그렇게 커서 마치 뭔가 되게 그럴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조금 더 느리고 순하고 야무지다기보다는 조금 더 헐렁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량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 이게 성격일 수도 있는데 키가 큰 것과 키 크신 분들이 조금 더 서글서글한 이유와 키가 작으신 분들이 좀 빠릇빠릇해서 좀 부지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이건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키가 크거나 하시는 분들 이성이 대시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호리호리하고 그러니까 훤칠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성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키가 좀 작으시고 조금 왜소해 보이시는 분들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거기서 성격 차이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오는 관심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이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도 같이 들었던 네.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왜 지금 현대에 당장 뭐 자기의 외모가 이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냥 그렇죠. 그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그렇죠. 그 생존 본능에 의한 약간 이런 거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어요. 좀 우월한 사람은 당연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도와줄 거고 다가올 거고 근데 자꾸 왜소한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좀 돌봐주지도 않고 좀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성격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이게 네. 아까 감자님이 이제 오판이 났던 경우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네네. 이제 이런 가볍게 첫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말고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 잘해줘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전 그 사람 성격이랑 성향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껏 내 가진 거를 다 줘봤을 때. 그리고 약자랑 강자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렇죠. 앞에는 그냥 가볍게 저 그렇죠. 사람의 성격을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양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네. 훨씬 더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죠.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강자와 약자와 이렇게 있을 때 강자한테 하는 행동과 약자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이제 회사의 구조, 수직적인 구조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가름이 확실하게 납니다. 그쵸. 딱 그냥 이거는, 이거 설명 네, 굳이 안 드려도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그냥 확실하게 나는 거고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사람한테 잘해줘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소중히 대해주고 자기를 배려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을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같이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는지 그거를 딱 해줘봤을 때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거는 물론 저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거 자체가 성격일 수도 있거든요. 이기적인 걸 수도 있죠.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받아왔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그렇게 뭐 내가 뭘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받으면서 많이 잘하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약간 그 디테일이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인기가 어릴 때부터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네네. 인기가 많으셨던 분들은 네.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거에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선물을 받는 것도 칭찬을 받는 것도 익숙하고 사랑받는 것도 익숙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쳤을 때도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계속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고 나도 저 사람들한테 어쨌든 늘 더 잘해주고 배려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니들은 다 내 발밑이야 나한테 당연하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디폴트 값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대충 성격을 알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관계가 편해졌을 때 아니면은 네네. 자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 연인 관계에서도 많지 않나요? 많이 나오죠. 네.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연인한테 이렇게 행하는 네. 어떤 가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들 때든 타인이 힘들 때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그 사람의 방식에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랑 그 삶에 대하는 자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있죠. 일단은 힘든 거를 숨기시는 분이 있고요. 네. 자기 혼자 꽁꽁 숨겨서 표출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지금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너한테 이 얘기를 수시로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힘든 것까지 같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싫어하는지도 좀 약간 알 수 있고요. 꽁꽁 자기 힘든 거 숨기는 케이스는 네. 왜 그렇게 숨기는 게 어떤 성격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렇게 내가 들키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들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번 막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 들키는 게 익숙해지게 되면 오히려 내가 더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외로움이 있을 때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 내가 실패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거야. 그럼 이 실패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나를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자기가 좀 힘들고 어떤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실패라는 이런 것도 생각이 없고 약간 그런 거를 인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자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근데 네. 자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 하는데 왜 입하고 턱을 그렇게 옆으로 트위스트를 들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고요. 이거 개인적인 거라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두 분의 사이 두 케이스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약간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자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늘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이겨내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괜히 동조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서 하게끔 잘 놓으면 되고 오히려 좀 감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기 안 하고 맞아요. 이런 분들은 미리 노크를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되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아마 자존심이 훨씬 세신 분들일 거예요. 뭐 얘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존심이 약하다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그렇죠. 분일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일수록 조금 더 그걸 내려놓고 여시면 본인이 훨씬 성격적으로 편해지면서 삶도 같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 이 사회에서 함께 두루두루 잘 살려면 내 얘기를 상대방한테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감자님이 방금 입하고 턱을 트위스트를 틀면서 그렇게 힘들 때도 자기 얘기 알아서 척척 잘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한 그 당사자가 저거든요. 제가 자폭을 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래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말투가 너무나 잘 알았던 말투인데요. 제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렸던 말투네요. 그렇습니까? 예. 새삼 다르게 보이네요. 말씀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걸 당연하게 하고 익숙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잘 못 감춰요. 네. 근데 그 힘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더더욱 표현을 하는 게 이거는 좀 어떤 성격이랑은 상관없는 부분이고 힘든 거를 이렇게 밖으로 자꾸 끌어내서 표출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걸 정면 승부를 하는 게 내 멘탈에 좋다는 거를 네, 맞습니다. 어떤 멘토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 배웠는데
저는 해보니까 그게 저한테 막상 그렇게 꺼내놓고 부딪힐 때는 그게 훨씬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훨씬 빨리 끝나고 네, 맞아요. 훨씬 깨끗하게 끝나더라고요. 성격 파악을 하면서 약간 해결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개념인데 약간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 뭐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거를 입 밖으로 끄집어내면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것도 있죠. 이런 네. 솔루션을 드렸던 안 드렸던 네.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시던 분이 뭐 솔루션을 드렸을 때 맞는 방식인 것 같아서 정면 승부를 무섭지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 좋죠. 깡다구가 있는 성향이신 거죠. 그럼요. 저도 솔직히 깡다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일단 내지르는 성격이요. 성격적으로 방어 기제가 강하신 분들이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흠. 안 좋은 것들을 대할 때 피해 가려고 하고 덮어두려고 하시는 기질이 강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죠. 예, 말씀하시면서 손동작이 화려하시네요. 이렇게 좀 저희 둘밖에 없는데 뭐 수화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또 여러분 손동작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렇게 이렇게 제스처라고 하죠. 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손동작이 좀 현란하신 분들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좀 살짝 떠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손동작 화려하게 한 다음에 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마무리 하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마무리 안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손동작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채롭고 화려하신 분들은 그만큼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도 풍부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가볍게 아까 제가 하고 싶었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 네네. 하나 던져볼게요. 네. 생일 계절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어난 달. 네. 태어난 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성향이나 성격이 좀 보이는 거죠. 그게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냥 이건 제 기준이에요. 그 계절별로 그냥 그 계절의 성격을 그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비슷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조금 더 사람을 좋아하고 온기 넘치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하고 그 적당히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보면 또 그냥 에너지가 막 그 떼양볕처럼 쭉쭉 뻗어나가고 시원시원하신 분들 많아요. 자기 주장 확실하고 자기 캐릭터 확실하고 또 그만큼 끼 많고 매력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은 계절이 그리고 이제 가을생이신 분들이 보면 네. 봄하고 비슷하게 무난한 느낌인데 조금 더 따뜻한 온기보단 살짝 그 뭔지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약간 배어 있으신 분들이고 여기서 겨울로 넘어갔을 때가 이제 정말 약간 그 설산의 마른 나무가지처럼 본인만의 그 고독하고 쓸쓸한 외롭네요. 세계의 그 느낌이 온몸에 아우라로 네. 풍겨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실 때 량이님이 얘기하신 저 계절을 참고하셔서 나랑 맞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네. 오류가 난다면 그거는 그냥 혈액형도 다 똑같이 맞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뭐 여기 성격에 대해서 딥하게 얘기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런 정도로 성격 파악을 그냥 재밌게 가볍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에 한번 깊게 한번 가죠. 네, 그거는 뭐 한 특집으로 네. 디테일하게 따로 파고들 거고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들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알려달라 싶으시면 메일을 보내주시던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걸로 뭐 요 내용을 갖고 방송을 다시 딥하게 해주세요라고든 아니면 저희한테 그냥 이건 뭔가요? 라고 답변을 요하는 걸 주시던 처음 만났는데 아니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성격인가요? 라고 네. 물어봐 주시면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어쨌든 어디까지나 한계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만 오늘 얘기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평생을 겪어도 완벽하게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고
본인을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상대방 외모 평가하고 옷 입은 거 평가하고 관상 평가하기 전에 과연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 네. 내가 따뜻한 표정을 건네면 그 사람도 따뜻하게 볼 가능성이 크니까요. 세상 아까 우리 네. 한 50분 정도 그렇게 입을 탈탈 털어놓고 마무리 와서 이렇게 되게 훈훈하게 교훈적으로 하는 거 정말 교훈이 있습니다. 약간 그죠? 웃기지 않나요? 웃긴 방송이에요. 어쨌든 이게 뭐 사람을 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살면서 각자 나름의 성격 파악법이 있고 그게 네. 겪어보니까 맞다는 통계가 있어 왔으니까 각자들의 방법으로 파악하는 걸 텐데 그런 얘기를 감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하다가 요거 방송으로 한번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얘기를 해봐도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오늘 뭐 과학 공식도 아니고 어떤 방식이든 그냥 뭐 너무 맹신하시거나 뭐 확신하시지 말고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안 좋은 편견으로 괜한 사람 하나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는 상대를 너무 미화시켜서 괜한 기대감만 커져서 불필요한 실망도 함께 커질 수 있으니까 오판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되 각자의 방식을 적절할 때 적절한 정도로 똑똑하게 버무려 사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지금 사내 방송인가요? 마무리 아닌가요? 교훈스럽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습니까? 점심시간인 줄 알았네요. 아니 뭐 MSG도 명상 이런 건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MSG도 조금만 사용하면 맛이 네. 완성되지만 과하면 뭐 잘 참 안 좋아요. 잘 뻔해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감사님이 네. 잘 뻔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도 좋으니 뭐 메일이던 댓글이던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다뤄주었으면 한다고 얘기 보내주시면 그 주제로 방송을 또 해볼 수도 있고 사연이면 그냥 어떤 코너로 만들어서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얘기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저희의 그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고 네. 메일 주소만 일단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Drop the beat. 비트 주세요. Are you listening? Damn. AJJJ0211 하면 할수록 많이 느시네요. 그러면은 감자님 늘었나 안 늘었나 한번 볼까요? 감자님 큐. AJJJ0211 수고하셨어요. 네, 저희 메일 주소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첫 번째로 온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죠? 첫 네. 사연이 저에게 그렇죠.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좀 약간 축하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다음 방송을 저희가 네. 이상형에 대한 방송을 하고 싶다고 네. SNS에 이제 그렇게 글을 올렸더니 그거를 보신 어떤 청취자분이 그렇습니다. 첫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그분께 일단 저희가 메일로 사적으로 내통을 해서 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휴대폰 케이스를 딱 맞춤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그거 주는 줄 알고 보내실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첫 사연자니까 그렇게 네네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휴대폰 케이스를 보내드린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뭘 드릴지 몰라요. 뭐 기가 막힌 걸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릴 수도 있고 저희 방송에 만약에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쏙닥쏙닥 해서 정해서 뭔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이 고르실 수는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줄 수 있는 게 항상 양님하고 저한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 힘껏 담아서 꾹꾹 눌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슬슬 사기 그만치고 도망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두 한량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함께 수다 떨어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밤에 만나요. 안녕.